네,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외계 행성계를 탐사할 때는 이게 별이 아니잖아요. 행성이잖아요. 그 행성은 그렇게 잘 안 보여요. 크기도 작고 또 멀리 있기 때문에 직접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탐사하는데 최근에는 직접 촬영도 증가하고 있다. 뭐 과학기술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행성은 별에 비해 어둡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자, 식현상은 일식 말하는 거죠. 일식. 어떤 천체가 그 뒤에 있는 천체를 가리는 건데, 자, 행성이 별을 공전하다가 별을 앞을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어두워져요. 이렇게 밝기. 그러니까 얘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 별. 별 주위를 공전할 때 식현상이 생기면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것을 관측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행성이 지나갈 때구나. 행성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행성을 직접 봐서 아는 게 아닌 거죠. 아, 여기 행성이 있다. 이렇게 아는 거지. 그렇죠?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가 변화가 크므로 행성을 찾기가 쉽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면은 식현상으로 찾기가 쉽다. 반지름이 크면 행성을 찾기 쉽다. 행성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별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행성이 이렇게 돌아. 그럼 식현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애들만 찾는 거죠. 그런 애들만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항상 주어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별의 시선 속도를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별의 시선 속도 변화. 별의 시선 속도 변화라는 거는 행성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별이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별이 돌아가는 거. 원래 태양이랑 어떤 행성이랑 이렇게 돌아갈 때 있잖아요. 얘가 돌 때 별은 아예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공통 질량의 중심 부분. 그러니까 이 행성이 예를 들어서 좀 커요. 그러면은 요 중심 부분을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 그럼 얘가 이렇게 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별이 어떻게 돼? 별도 돈다라는 거지. 별도 살짝 도는 거예요.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번 위치에 있을 때 얘가 행성 1번 위치에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돌아서 이제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 2번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별을 보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별이 지구 쪽으로 가깝게 왔다가 멀어졌다 한다는 거예요. 가깝게 왔다 멀어졌다. 근데 이 빛이 가깝게 오면서 빛을 보낼 때는 청색편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이 흡수선이 있는데 이 흡수선이 가깝게 올 때는 청색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게 가깝게 오면서 어떤 그 사이렌이나 이런 걸 울릴 때, 자동차 소리 이런 거 들을 때 가깝게 오면서는 붕 하면서 고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져요. 고음이 들리는 건 파장이 짧아지는 겁니다. 진동수는 커지고.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청색 쪽으로 편의가 일어나면 얘가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멀어지면서 소리를 들으면, 자동차가 멀어질 때 붕 하면서 저음이 들려. 저음이 들린다라는 거는 파장이 길어지는 거고 진동수는 작아지는 거고, 파장이 길어지는 거는 적색 쪽으로 편의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멀어질 때. 자, 아무튼 별에 이렇게 청색편이 일어났다 적색편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별이.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으면, 파장의 변화가 있으면 행성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행성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행성의 질량이 크면 공전 궤도 장반경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공전 궤도 장반경이 작을수록 이거는 이제 그 중력이 커야 되기 때문에 가깝게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별에서 가까울 때 시선 속도 변화가 크므로, 그러니까 얘가 올 때와 갈 때 이 속도 변화가 크므로 행성 찾기가 쉽고,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할수록 편의량이 커지기 때문에 행성 발견에 유리하다. 이것도 이제 앞에랑 똑같아요.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더 편의량 크고 발견하기 유리합니다.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의 수직일 경우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식이랑도 똑같은데 수직으로 될 때는 이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 미세 중력 렌즈. 그러니까 중력 렌즈라고 하는 거는 중력 때문에 빛이 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가 가리니까 어두워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아무튼 이 빛을 이렇게 퍼져가는 빛을 모으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주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애가 중력 렌즈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별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지나가는 게 아니야. 얘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별을 보는 거야. 이 별을 이렇게도 설명은 되네. 얘가 지나가는 건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얘가 이렇게. 뒤에 있는 별이 지나가도 되기는 하는군요. 근데 다른 책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봐봐요. 먼 별은 있는데 가까이 있는 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요 별이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행성, 이 별이 가까운 별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두 별이 관측자 시선 방향에 나란히 있을 때 관측자 가까운 별이 중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력에 의해서 얘가 중력 렌즈로 작용을 해서 먼 별에서 오는 빛을 휘어지게 하는데, 근데 이제 미세 중력 렌즈는 별뿐만 아니라 걔가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을 거야. 행성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가 더해져서 먼 별이 더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별만 하나가 지나가면 얘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밝아져요. 이게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근데 지나가는 애가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행성 때문에 얘도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빛을 조금 더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의 중력으로 인해서 밝기가 증가를 합니다. 자,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날 때 가까운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먼 별의 굴절하는 정도가 미세한 차이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아지는데 이를 이용해 행성의 존재를 탐사할 수가 있다. 먼 별의 광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먼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해. 그러면 이 지나간 애한테 행성이 있다라는 거죠. 특징.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얘는 꼭 이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돌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도 얘 때문에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는 이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에 비해 공전 궤도 장반경이 큰 행성이나 질량이 작은 행성 찾는 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이제 장반경인 경우에는 식현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도 너무 멀리 있으면은 그 행성 때문에 별이 이게 그 흔들리질 않아요. 별이 그 행성의 중력이 약하니까. 근데 얘는 멀리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멀리 있어도. 장반경인 행성이나 질량이 작은 애도 찾기가 유리하다. 근데 주기적인 관측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 땡이니까 그때 바라보고 있어야 되네. 그 다음에 직접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직접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행성의 존재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분관 관측을 하면 행성의 대기 성분도 알 수 있다. 지구에서 중심별의 거리가 멀면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발견된 외계 행성의 통계적 특징. 탐사 초기에는 질량이 크고 중심별에 가까운 행성이 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목성과 같은 질량이 큰 기체 행성. 근데 그런 애들은 생명체가 살기 부적합하고요. 우주 망원경 발사 이후 지구와 질량이 비슷한 작은 행성, 중심별에서 거리가 먼 행성도 발견이 증가하고 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식현상을 이용해서 알아낸 행성의 크기 자료에서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행성이 많이 발견되었다. 자, 외계 행성 탐사. 근데 외계 생명체. 행성은 그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궁극적인 목적은 뭐 외계인이 있냐 없냐, 아니면 뭐 나중에 우리가 이주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라는 거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나타내는 별의 궤도 영역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고, 그 생명 가능 지대에 행성이 있어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생명 가능 지대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야 돼.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근데 태양 정도 되면은 요 정도 영역이야. 요 정도. 예. 근데 화성은 또 생명 가능 지대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 화성으로 이주하는 건 내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달이면 모르겠다. 달. 예. 달이면 모르겠는데 화성은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렇고.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지금 커지면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명 가능 지대가 뒤로 갑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폭이 넓어져요. 여기 있으면은 이제 너무 온도가 높으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별에서. 근데 태양보다 이렇게 작은 애들은 빛 에너지가 작으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가까워지는데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아져요. 이런 특징이 있다.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온도가 높아져서 생명 가능 지대는 별에서 멀어지고 폭은 넓어진다.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에서 방출한 에너지에 따라 결정이 되고,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는 금성과 화성 사이에 분포한다. 지구죠.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는 행성은 지구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추가 조건. 일단 중심별이 충분한 수명을 가져야 된다. 태양이 거의 뭐 수명이 100억 년이고요. 주계열성 단계에선 90억 년이나 됩니다. 행성에서 생명체의 발생과 진화에 따른 에너지를 제공해줘야 된다. 꾸준히 제공해줘야 돼. 꾸준히.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만들어지고 한 20억에서 한 30억 년 정도 지났을 때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억에서 30억 년은 햇빛이 꾸준히 비춰줘야지 이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로부터 한 46억 년 지나서 이제서야 로켓도 쏘고 다른 데로 이제 다른 우리 태양을 벗어나서 어떤 뭐 보이저호라던가 이런 것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46억 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수명이 되게 길어야 된다라는 거고,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하고 그 다음에 온실효과 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행성의 자기장이나 위성의 존재,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이 자기장이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성은 우리 지구는 달이 있는 거죠. 달의 기능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도가 크면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넓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광도가 크면은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태양이 제일 좋다라는 뜻인데, 자, 광도가 작으면 수명은 길어. 그러면 좋은 것 같지. 근데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 폭이 좁아요.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좁고 존재할 확률이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폭이 좁잖아요. 그러면은 동주기 자전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져요. 달처럼. 그러면 안 좋아요 또. 그러니까 자전 한 바퀴 할 때 공전도 한 바퀴 하잖아. 그러면은 밤낮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계속 더워졌다, 계속 추워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명 긴 거는 좋겠지만 폭은 짧아지고 생명 가능지대 폭은 짧아지고 동주기 자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건 누구다? 태양이다. 자, 개념 짚어보기 한번 풀어보시고, 외계 행성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중심별은 행성과 다른 주기로 공전한다. 중심별은 행성과 다른 주기로 공전한다. 이거는 이제 질량 중심을 별이 공전을 한다라는 건데,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같은 주기로 공전을 합니다. 행성과 별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겁니다. 외계 행성은 대부분 직접 촬영하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별이 행성을 거느린 경우 먼 별의 밝기 변화가 불규칙해짐에 따라 행성의 존재를 탐사하는 방법, 식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니야? 먼 별의 밝기 변화라고 되어 있군요. 미안해요. 이거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군요. 미세 중력 렌즈. 행성이 별 일부를 가리는 거. 이게 식현상이죠. 흡수선 파장이 변하는 거. 이거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합니다. 식현상을 이용한 탐사에서는 행성의 반지름이 큰 게 좋은 거죠.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할 때 행성의 질량이 큰 게 좋은 거죠. 변화가 많이 있으려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탐사에서 주기적인 관측이 불가능하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별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며 폭은 넓어집니다.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는 금성과 화성 사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되고, 적당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해야 된다. 2단계도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외계 행성은 모두 단단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니죠. 1번이네요.
외계 행성 탐사는 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최근에 외계 행성 수 증가하고 있고 외계 행성은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고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행성을 많이 발견하였다. 맞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시선 속도 변화. 얘는 지금 이렇게 다가오면서 빛을 보낸 거야. 그러면 이건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는 방향을 보시면 멀어지면서 빛을 보낸 거야. 그러면 이건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파장의 변화를 봐야죠. A A죠, 맞아. B 아니고 A의 파장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중심별의 파장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A와 B는 공전 주기는 같은 건데요. 가에서 A 스펙트럼은 가에서는 청색 편이가 맞습니다. 다가오니까. B에서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 아니죠. 수직일 때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선 속도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3번. 식현상을 보고 있네요. 자, 가능성 높은 거. 예. 행성 크기가 클 때. 그 다음에 시선 방향이 나란할 때. 예. 한번 수직일 때는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자, 요 폭은 식현상에 맞고 반지름이 크면 A 값이 클 것이다 맞고 맞네요. 네, 다 맞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공전하는 모습이다. 네. 요거는 이제 다른 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이 그림만으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시선 속도 변화 있습니다. 얘가 공통 질량 중심으로 별이 돌게 됩니다. 행성에 의한 별의 식현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 맞죠? 4번이고요. 예. 이거는 식현상, 이거는 시선 속도 변화. 가에서 행성이 클수록 유리하고 나에서 별의 밝기가 밝을수록 유리하다. 밝기가 밝을수록 유리한가? 그건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는 행성이 크면 유리하죠. 밝기가 밝다라고 유리한 건 아닌데. 가와 나에서 행성 공전 궤도면이 시선 속 방향과 이루는 각이 큰 게 좋은 게 아니죠. 나란한 게 좋은 거죠. 1번. 요거는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고요. 밝기 변화를 관측해야 하는 거는 B별을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B별의 밝기가 뭐가 지나가는 동안 밝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요런 데가 있으면 행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B별의 밝기를 보는 겁니다. 천구상에서 가장 가깝게, 그러니까 두 별이 천구상에서 가장 가깝게 관측되는 시기는 T2죠. 그 다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 밝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T3죠. T2, T3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행성에서 반사된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행성 존재를 알아낸다. 아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직접 관측할 때 가능한 건데 이게 행성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 분석이구나. 미안. 이건 중심별을 봐야죠. 중심별. 그러니까 시선 속도 변화가 스펙트럼이 청색 편이가 나타나냐 아니면 뭐 적색 편이가 나타나냐 이런 거. 나 과정에서 전파 망원경이 이용된다. 그럴 필요 없는데 밝기 변화를 보는 거니까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냥 광학 망원경을 이용하면 됩니다. 나와 다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여 행성의 존재를 알아낸다. 맞죠? 밝기 변화 일어나는 거 맞죠? 둘이 디귿.
다음에 11번. 자, 9월까지 발견한 모든 외계 행성들의 공전 궤도 긴 반지름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공전 궤도가 지구 정도 되는 애는 몇 개 없고 가까운 애가 많네요. 예, 그다음 질량도 지구보다 훨씬 큰 애가 많네요. 그렇죠? 예. 대부분 질량 크고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지구보다 가까운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탐사 방법으로 발견하였다. 근데 이 전에는 이제 2014년 9월까지네. 대부분 이제 식현상으로 발견합니다. 아, 밝기 변화라고 돼 있구나. 요 글을 읽으시면 되네.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관측하는 거는 시선 속도 식현상으로 관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써 있으면 시선 속도고 밝기 변화를 이용하는 건 식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근데 밝기 변화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미세 중력 렌즈가 있지만 그거는 최근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2014년도 9월까지는 뭐 최근은 아니잖아요. 그 식현상으로 대부분 발견하는 게 맞습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 현재의 2배 정도 되면은 생명 가능 지대는 멀어지는데 폭은 넓어집니다. 1번이고요. 그 다음 13번에 생물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적합한 거. 액체 상태의 물, 중심별의 질량 매우 큰 거 안 좋아요. 적당한 두께 대기 있어야 됩니다. 너무 크면은 수명이 짧아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 A죠. 물이 존재해야 되니까. 중심별로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진 행성 B죠. 예.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얼어 있다라는 거지, 물이.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얼음 형태로 있는 거죠. 자,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수명이 길다. 아니고요.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아니고요.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먼 곳에 분포한다. 이거는 맞네요, 지금. 네, 그러긴 한데 뭐 어떻다고? 수명이 너무 짧다고. 그게 문제다. 3단계도 먼저 풀어보시고 답 맞춰보고요. P별은 B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밝게 관측이 되는 거 맞습니다. 뭐 이거는 이 문제 이 그대로 풀게요. 그냥 X별과 P별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존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X와 뭐 요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존하는 거고, X별의 행성이 없으면 P별의 밝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닌데, 왜냐면 밝기 변화가 일어나는데 행성에 의한 밝기 변화는 없겠죠. 요런 부분은 없겠지. 근데 그렇다라고 아예 밝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건 틀렸죠. 그렇죠? 네, 답은 1번이고요. 자, 중심별의 질량은 밝기가 밝으니까 이거는 좀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밝기 근데 이게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말은 없네.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그냥 중심별의 질량이 밝기가 물론 큰 애가 중심별의 질량이 큰 거는 맞는데 거리가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거리가 똑같아야 될 것 같고 행성의 반지름은 요걸로 보는 거죠. 이거. 얘는 요만큼 밝기가 어두워진 건데 얘는 이만큼 밝기가 어두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Q가 더 반지름 큰 겁니다.
Q가 더 반지름 큰 겁니다. 답은 A가 밝기는 이제 질량은 A가 크고요. 2번 골라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밝기가 더 많이 어두워진 애가 더 큰 거죠. 그렇죠? 3번. 그다음에 생명 가능지대. 별의 광도가 커지면 A의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커진다. 아니에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C 쪽이 더 커지는 거예요. A는 더 뜨거워지는 거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가장 풍부하게 있는 행성은 B이다. 맞고요. C에 물이 존재한다면 대부분 얼음으로 존재할 것이다. 지금은 그렇네요. 그렇죠? 예. 너무 멀리 있어서. 4번이 답이고. 각 경우의 행성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관측하여 분석해야 하는지 서술하시오. 미세 중력 렌즈는 가에서는 B별의 밝기 변화를 관측하는 거야. 근데 이게 불규칙하게 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나는 별의 스펙트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파장 변화. 그래서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관측이 되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의 질량과 공전궤도 반지름에 따른 행성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중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큰 행성을 써라. 공전궤도 태양의 질량에 자,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만약에 태양 질량에 요러면은 너무 가까운 거죠. 왜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그러니까 별의 질량이 크면은 좀 더 멀리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별의 질량이 작으면 좀 가깝게 있어야 돼. 얘는 고체 상태겠죠. B별이 되겠습니다. B별이고 그 까닭 서술하시오. 답은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별의 질량이 크면은 생명 가능 지대가 1보다 지금 더 멀리 존재하고 별의 질량이 작을 때는 생명 가능 지대가 가깝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예.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외부 은하와 허블 법칙까지는 못했네요. 일단 요거 하고요. 15, 16은 다시 녹화해가지고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